80번째 생일을 맞은 정인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에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여명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인화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지만 집 안 어디에도 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지아야, 일어날 시간이야. 인화는 손녀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5살 지아는 아직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다. 인화는 지아의 이마에 살포시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손녀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생각했다. 부엌으로 향한 인화는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직 초등학교 영양사였던 그녀에게 음식 준비는 일상의 의미였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집 안에 울렸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부엌에 들어선 오유진이 말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밤새 일 때문에 잠을 설쳤던 모양이다. 괜찮아. 내가 거의 다 했으니까. 인화가 답했지만 유진은 이미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어머니, 요새 지아가 아침에 계란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냥 우유만 주세요. 유진의 말에 인화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녀가 정성스레 만든 계란말이가 도마 위에 놓여 있었다. 그래? 어제는 잘 먹었는데. 어머니, 제가 키우는 아이예요. 제 말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인화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아들 정민우가 부엌에 들어섰다. 뭐 이런 걸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해. 민우의 말에 인화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손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부엌 싱크대를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녀는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 회사 늦게 끝날 것 같아. 저녁 약속 있어서. 민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인화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을까? 그래, 무리하지 마라. 민우와 유진이 출근한 후 인화는 조용히 자신의 생일상을 차렸다. 작은 떡 한 접시와 미역국, 그리고 직접 만든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였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학교에 가기 전 지아가 그린 그림을 건네며 인화의 볼에 뽀뽀했다. 인화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우리 지아. 저녁 시간, 인화는 민우의 말대로 그가 늦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민우는 오지 않았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남편이 오늘 못 온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재우고 나온 유진이 부엌에 서 있는 인화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 어머니 생일인데. 인화의 말에 유진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유진은 어색하게 인화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인화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손님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사실은 이것도 말하기 좀 그랬는데 여긴 제 집이에요. 제가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유진의 말에 인화의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자신만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 밤, 인화는 조용히 짐을 쌌다. 손녀 지아의 자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자신의 생일날, 인화는 평생을 함께했던 가족들 사이에서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월세 계약서에 서명하고 얻은 11평 남짓한 원룸. 정인화는 초라한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침대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낯설기만 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오가는 차량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길을 바삐 걷고 있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인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 이렇게 홀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벽에 기대어 앉은 인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벌과 생활 필수품이 전부였다. 남편과 함께 모았던 물건들은 대부분 아들 내외에게 남겨두고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손녀 지아의 사진 한 장이었다. 할머니, 내일 또 와요? 떠나기 전 지아가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인화는 지아의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지아, 할머니 손잡고 공원 산책하기를 좋아하는 지아. 이제 그 작은 일상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첫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 가족과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인화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이 밝았다. 누군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한 밥 한 공기를 차리며 인화는 이 낯선 일상이 얼마나 계속될지 생각했다. 뭐라도 해야겠어. 며칠 동안 집에만 머물던 인화는 용기를 내어 동네 구경을 나섰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가는 엄마와 아이를 보며 지아가 그리워졌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 결국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넣었다. 민우도
유진도 그녀의 전화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나는 조금씩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근처 슈퍼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혼자 있으니 시간이 안 가는구나. 한 달이 지나자 이나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구청에 들러 노인 프로그램을 알아보기로 했다. 구청 게시판에는 다양한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노래교실, 컴퓨터 강좌, 요가. 그 중에서 이나의 눈길을 끈 것은 구석에 붙어 있던 작은 포스터였다. 유기견 보호소 자원봉사자 모집. 이나는 잠시 그 앞에 멈춰 섰다. 과거 영양사로 일할 때 음식 준비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동물 보호소의 급식 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개를 무서워하던 그녀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망설임 끝에 이나는 포스터에 적힌 전화번호를 메모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하늘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환영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이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내일은 나갈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잠들기 전 이나는 지아의 사진을 베개 옆에 두었다. 작은 방의 고요 속에서 이나는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다.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 한 걸음 내딛기로 마음먹었다. 아침부터 내리는 붓슬비가 정인아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지하철역에서 하늘 유기견 보호소까지는 10분 거리. 낡은 우산을 쥐고 이나는 천천히 걸었다. 보호소 주소를 적은 종이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이게 맞나?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한 이나는 잠시 망설였다. 철문 너머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뒤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개를 좋아한 적도 키워본 적도 없었기에 그 소리에 움츠러들었다. 철문을 조심스레 열자 시멘트 바닥에 웅덩이가 군데군데 고여 있었다. 비가 새는 모양이었다. 케이지 속 강아지들이 일제히 이나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정인아 씨지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장태수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이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네, 그런데 개들이 저를 무서워하나 봐요. 이나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낯선 사람이 와서 신나서 그래요. 여기 와보세요. 태수는 이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좁은 사무실에 사료와 약품들이 가득했다. 벽에는 입양 간 개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지금은 23마리가 있어요. 대부분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이죠. 태수의 설명에 이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과 애정이 느껴졌다. 저는 개를 잘 모르는데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이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음식 준비해본 경험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럼 사료 준비와 배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태수는 부엌으로 이나를 안내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에는 이미 개들의 이름과 시기 정보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신규는 알러지가 있어서 특별식이 필요하고 해피는 노령견이라 부드러운 음식만 줘야 해요. 이나는 메모를 유심히 살폈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 준비하던 때가 음식 재료를 손질하던 감각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작은 자신감이 생겼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을 시작했다. 각 그릇마다 개들의 상태에 맞게 사료를 담고 약을 섞고 따뜻한 물을 부었다. 영양사로 일했던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서 나왔다. 벌써 다 하셨네요. 놀랍군요. 태수의 칭찬에 이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배식할 차례예요. 따라오세요. 케이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이나는 사료 그릇을 들고 태수를 따라갔다. 첫 번째 케이지 앞에서 태수가 설명했다. 여긴 믹스예요. 요즘 단골 손님입니다. 3번이나 버려졌죠. 작은 믹스견이 꼬리를 흔들며 케이지 문에 코를 비볐다. 이나는 조심스레 그릇을 내밀었다. 처음이시죠? 손에 힘 빼셔야 덜 물려요. 태수의 농담에 이나는 깜짝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웃음소리에 이나도 따라 웃었다. 처음으로 그날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한 마리씩 배식을 마치고 이나는 믹스견의 케이지 앞에 다시 섰다. 개는 이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새로운 아이들은 입양 갈 때 새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곤 해요. 태수가 케이지 문을 열자 작은 개가 뛰쳐나와 이나의 무릎에 안겼다. 이나는 순간 굳었다가
조심스레 개의 등을 쓰다듬었다. 겁이 없네. 이나의 말에 태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압니다.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이나의 무릎에 기댄 강아지는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나의 가슴 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도 오실래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태수의 제안에 이나는 잠시 생각했다. 비좁은 케이지들, 낡은 시설, 그리고 버려진 개들. 하지만 묘하게 이곳에서 이나는 작은 위로를 느꼈다. 네,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연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나의 옷에는 개털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쓸모있음의 기쁨이었다. 그날 밤, 이나는 손녀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오늘의 작은 용기가 그녀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었다. 할머니! 지아의 밝은 목소리에 이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보호소에서 만난 개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나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도 그 개들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일주일에 2번, 정인화는 하늘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다. 처음엔 낯설었던 개들의 짖는 소리도 이제는 그녀를 반기는 인사처럼 들렸다. 작은 월세방을 나서며 인화는 가방에 간식을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늘도 왔네요. 장태수는 마당에서 물청소를 하다 인화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인화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찾았다. 청소부터 도와드릴게요. 인화는 먼저 손을 걷어붙였다. 보호소 일과는 단순했다. 청소, 사료 준비, 산책, 약 먹이기. 그 단순한 일과 속에서 인화는 조금씩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저 녀석이 기다렸어요. 사흘째 밥을 거의 안 먹었는데 어제는 당신 손에서만 먹더군요. 태수가 케이지 안에 흰색 작은 강아지를 가리켰다. 인화가 다가가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다. 인화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강아지는 그녀의 손가락을 핥았다. 이름이 뭐예요? 아직 없어요. 지어주실래요? 인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흰 눈처럼 깨끗한 털, 그리고 맑은 눈동자. 하양이, 어때요?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네요. 그럼 이제부터 하양이다. 그날부터 하양이는 인화를 따라다녔다. 다른 개들의 배식을 돕는 동안에도 케이지 문 앞에서 인화를 기다렸다. 마치 그녀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참, 아직 성함을 제대로 여쭤보지 않았네요. 점심시간, 태수와 인화는 보호소 뒤편 작은 평상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인화는 자신이 준비한 김밥을 태수에게 건넸다. 정인화예요. 장태수입니다. 그동안 성도 모르고 지낸 거였군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본 그 순간 묘한 친근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인화 씨, 이 보호소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태수의 질문에 인화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 내외와의 갈등, 쫓겨나다시피 독립한 일,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말하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냥 시간도 많고 할 일을 찾다 보니까요. 인화는 시선을 피했다. 태수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기 오게 됐어요. 태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인화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태수의 눈에는 옅은 슬픔이 맴돌고 있었다. 아내가 생전에 동물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떠나기 전에 내가 없으면 혼자 있지 말고 강아지라도 키우라고 했었죠.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막상 혼자 남으니 집에 강아지를 들이는 게 두렵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소에 와서 봉사하는 걸로 타협했어요. 인화는 태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의 상실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인화 자신의 감정과도 묘하게 닮아 있었다. 저는 남편을 오래전에 잃었어요. 인화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 후로 아들 가족과 살았는데 최근에 독립했어요. 태수는 인화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수의 존재가 인화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인화 씨, 이 녀석이 당신을 좋아하네요. 태수의 말에 인화는 무릎 위에 올라앉은 하양이를 바라보았다. 하양이는 편안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래요? 동물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보다 정직하죠. 어느새 태수는 인화를 당신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녀도 어색하지 않게 그 호칭을 받아들였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관계의 시작이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화는 태수가 건넨 종이 한 장을 가방에서 꺼냈다. 그의 전화번호였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인화는 전화번호를 지갑에 소중히 넣었다. 이제 이 도시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집에 도착한 인화는 문득 손녀 지아가 그려준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강아지가 함께 있었다. 인화가 보호소 이야기를 전화로 들려줬을 때 그린 그림이었다. 하양이. 인화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림 속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정인화는 우산을 쓰고 하늘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녀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서 기다리는데 멀리서 장태수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인화씨, 일찍 오셨네요. 많이 맞았어요? 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열쇠를 꺼냈다. 인화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맞았어요. 보호소 안으로 들어서자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다. 인화는 이제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히려 그 소리가 그녀를 반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책은 어렵겠네요. 태수가 말했다. 인화는 앞치마를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 오는 날의 보호소는 평소보다 더 습하고 냄새가 심했다. 인화는 환기를 위해 작은 창문을 열었다. 어제 강아지 한 마리가 더 들어왔어요. 태수가 구석 케이지를 가리켰다. 갈색 털의 작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 인화는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인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강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학교 근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대요. 다행히 학생들이 발견해서 신고했죠. 태수의 말에 인화는 마음이 아팠다. 버려진다는 것, 그 느낌을 그녀도 알 것 같았다. 불현듯 아들 내외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사료 준비를 마친 인화는 새로운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레 사료 그릇을 내밀자 강아지는 경계하면서도 허기진 듯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배고팠구나. 인화는 미소 지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천둥 소리에 놀란 개들이 불안하게 짖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인화는 케이지를 돌며 개들을 달랬다.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건물은 여기저기 새고 있었다. 인화씨, 창고에 방수포가 있어요. 같이 가져올까요? 태수의 제안에 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뒤뜰의 작은 창고로 향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다. 창고 문을 연 태수는 안으로 들어서며 인화를 불렀다. 작은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비를 피하기에 충분했다. 인화는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어머, 인화가 놀라 소리쳤다. 태수는 빠르게 문을 열려 했지만 바람에 문이 꽉 걸려버린 모양이었다. 이런, 열리지 않네요. 태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인화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좁은 창고에 두 사람만 남겨진 상황이 어색했다. 괜찮아요. 비가 조금 잦아들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태수가 말했다. 그는 구석에 있던 작은 의자를 인화에게 내어주었다. 인화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창고 창문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인화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태수씨, 혼자 사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태수는 천천히 인화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순간이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다가 서로 불편해졌어요. 결국 제가 나왔죠. 인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가 태수에게 전해졌다. 내가 시댁 어른과 함께 살았다면 아마 며느리의 마음을 더 이해했을 텐데. 인화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창가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태수는 조용히 인화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저도 아내가 떠난 후 혼자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집에 들어가면 텅 빈 공간만 남아있으니. 태수의 목소리에도 오랜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인화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같은 빈 공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채우려 애쓰고 있었다. 여기 오면 시간도 마음도 편해져요. 인화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조심스레 인화의 손을 덮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인화는 놀라 태수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뭐. 태수의 말에 인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마음을 의지한 적이 없었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항상 강한 척, 괜찮은 척 해왔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포개진 채였다. 태수가 조심스레 일어나 문을 밀었다. 이번에는 쉽게 열렸다. 비가 그친 것 같네요. 태수가 말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무지개가 걸린 하늘을 발견했다. 인화는 그 풍경을 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보호소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듯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끝이 스치는 순간들, 그리고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작은 월세방이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만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녀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문득 비 오는 날, 유리창 너머로 봄 풍경이 떠올랐다. 빗방울 사이로 보이던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온기. 이나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을 했다. 일요일 아침, 정인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머리를 정돈하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다. 오늘은 하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 행사를 여는 날이었다. 장태수와 함께 준비한 첫 행사였다. 괜찮아 보이나?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리던 이나는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언제부터 자신의 모습에 신경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태수가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입양 행사를 위한 현수막과 테이블, 의자들이 마당에 설치되어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태수가 반갑게 이나를 맞이했다. 그의 눈이 이나의 단정한 모습을 알아차렸지만 태수는 그저 미소로 인사했다. 제가 뭐부터 도울까요? 강아지들 목욕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주인 만날 준비를 해야죠. 두 사람은 함께 강아지들을 씻기기 시작했다. 물을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뛰쳐나가려 발버둥치자 이나와 태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거 붙잡아요. 태수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작은 강아지가 물을 털면서 이나의 옷에 물을 뿌렸다. 당황한 이나의 표정에 태수는 더욱 크게 웃었다. 미안해요, 이나 씨. 하지만 웃는 모습이 참 좋네요. 태수의 말에 이나는 쑥스러움을 느꼈다. 오랫동안 웃음을 잊고 살았던 그녀였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 내외와의 갈등 속에서 웃음은 사치처럼 느껴졌었다. 태수 씨도 웃을 때 더 젊어 보여요. 이나의 말에 이번엔 태수가 멋쩍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목욕을 마친 강아지들에게 리본을 달아주며 이나가 물었다. 얘 이름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태수는 갈색 털의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강아지는 지난번 비 오던 날 발견된 아이였다. 초코는 어때요? 갈색 털이 초콜릿 같아서요. 좋네요. 초코야. 오늘 좋은 가족 만나길 바라. 이나가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이나 씨는 강아지 이름 짓는 재주가 있네요. 하양이도 잘 지었고 태수의 칭찬에 이나는 미소 지었다. 작은 일상의 대화, 사소한 칭찬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오전 10시, 입양 행사가 시작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족들, 연인들, 아이들까지. 이나와 태수는 분주히 강아지들을 소개하고 입양 절차를 설명했다. 저기 있는 하양이는 특별해요.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르죠. 이나가 한 가족에게 하양이를 소개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하양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만졌다. 엄마, 이 강아지가 좋아요. 아이의 말에 부모는 미소 지었다. 이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지아가 생각났다. 곁에서 태수가 입양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네요. 태수가 이나에게 속삭였다.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하양이와 헤어질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괜찮아요. 좋은 집을 찾아준 거예요. 태수가 이나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그의 따뜻한 시선에 이나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오후가 되자 많은 강아지들이 새 가족을 만났다. 하양이를 비롯해 5마리가 입양되었다. 초코는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지만 태수는 좋은 인연은 서두르지 않아도 찾아온다며 이나를 위로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행사를 마무리하며 태수가 이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두 사람은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이나 씨 덕분에 오늘 행사가 잘 됐어요. 아니에요. 태수 씨가 다 준비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준비한 거죠. 우리라는 말에 이나의 마음이 살짝 떨렸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자연스레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다음 달에도 입양 행사를 열까 해요. 그때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태수의 물음에 이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봉사 장소가 아니었다. 작은 행복을 찾은 곳이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나와 태수는 남은 강아지들에게 저녁 사료를 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초코가 이나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자고 졸랐다. 얘는 특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가족을 만날 때까지. 이나가 초코를 안아들며 말했다. 태수는 그런 이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나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태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좋아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무심코 스치는 손끝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이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마음이 가벼웠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태수는 젊은 시절 수의사로 일했던 경험,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의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이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열었다. 영양사로 일했던 시간들,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 내외와의 갈등, 힘들었겠네요. 태수의 공감에 이나는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나는 문득 말했다. 태수 씨, 고마워요. 이곳에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걸. 태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나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저도 고마워요. 이나 씨가 와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시간, 그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일요일 오전, 하늘 유기견 보호소는 평소보다 분주했다. 정인화와 장태수는 예정된 입양 행사를 위해 준비하느라 바빴다. 지난번 행사의 성공에 힘입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현수막은 저쪽에 걸면 어떨까요? 이나가 제안하자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호흡은 날이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졌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나 씨, 저기 보세요. 초코가 얼마나 예뻐졌나. 태수가 가리킨 곳에는 갈색 털의 초코가 깨끗하게 씻겨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지난 행사에서 입양되지 못했지만 이나와 태수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우리 초코, 오늘은 좋은 가족 만날 수 있겠지? 이나가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조용히 이나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나 씨,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식사라도. 태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호소 문이 열렸다. 입양 행사 시간보다 이른 방문객이었다. 어머니, 나 지금. 목소리에 이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정민우와 오유진이 서 있었다. 이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2달 가까이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 내외였다. 지아는 보이지 않았다. 민우야. 이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엄마, 이런 데서 뭐 하세요? 민우의 어색한 질문에 이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그때 유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찾으러 온 거예요. 지아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유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다. 이나는 지아 이야기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지아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요즘 할머니 자꾸 찾아서 저희도 어머니 걱정되고. 유진의 말이 흐려졌다. 민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엄마, 이런 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아. 여긴 보호소야.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이나의 대답에 민우와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알던 이나는 걔를 무서워하던 사람이었다. 태수가 다시 다가와 이나 옆에 섰다. 그의 존재가 이나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태수라고 합니다. 이곳 보호소 책임자예요. 태수가 자신을 소개했다. 민우와 유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나 선생님이 우리 보호소에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아이들 사료 준비부터 건강관리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죠. 태수의 말에 이나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왠지 쑥스러웠다. 그렇군요. 엄마, 이제 그만 집에 돌아오세요. 지아도 할머니 보고 싶어하고. 민우의 말에 이나는 고개를 들었다. 집이라. 과연 그곳이 자신의 집이었을까? 잠시 망설이던 이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민우야, 난 지금 내 삶이 있어. 물론 지아는 보고 싶지만. 어머니, 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세요? 유진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이나는 놀라 말문이 막혔다. 태수의 얼굴도 굳어졌다. 유진아. 민우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유진의 말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이 나이에도 사람은 살아있어요. 태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정인화 선생님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태수의 말에 이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이렇게 당당히 옹호해주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유진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민우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발을 굴렸다. 지아가 할머니한테 그림 그렸어요.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유진이 조심스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강아지,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사랑해요 할머니라는 글씨가 아이의 서툰 필체로 적혀 있었다. 이나는 그림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문득 그리워진 것은 지아뿐만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그 따뜻함도 그리웠다. 고마워. 지아한테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줘. 민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주말에 지아 데리고 찾아뵐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민우와 유진이 떠난 후 보호소는 다시 고요해졌다. 이나는 지아의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괜찮으세요? 태수가 다가와 물었다. 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마주하게 되어서. 태수는 이나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그 온기가 이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나 씨는 참 강한 분이시네요. 강한 건 아니에요. 그저 살아가는 거죠. 태수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입양 행사가 시작되고 보호소는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나와 태수는 평소처럼 강아지들을 소개하고 입양 절차를 도왔다. 하지만 오늘 이나의 마음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다. 초코가 마침내 좋은 가족을 만나 입양될 때 이나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버려졌던 강아지가 새로운 가정을 찾듯 그녀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들 가족과도 그리고 태수와도. 행사가 끝나고 이나와 태수는 평소처럼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했다.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뭐였죠? 저녁 식사. 이나가 슬쩍 물었다. 태수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일 저녁에 괜찮으시면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함께해요. 이나의 대답에 태수의 눈빛이 밝아졌다.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던 3월의 끝자락. 정인화는 작은 월세방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스했다. 벽에 붙어있던 지아의 그림들을 조심스레 떼어 상자에 넣으며 이나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아들 내외와 화해한 지도 벌써 3달이 지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회복시켰다. 지아는 매주 할머니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이나는 손녀의 웃음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이제 다 됐나. 짐이라 해봤자 몇 개의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전부였다. 이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비록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게 된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초인종 소리에 이나는 문을 열었다. 장태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준비 다 되셨어요? 태수의 물음에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존재는 이제 이나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 짐 상자만 남았어요. 태수는 상자를 들고 이나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작은 트럭이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이미 대부분의 짐은 실려 있었다. 정말 이사하는 거네요. 이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태수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후회되세요? 아니요. 그냥 모든 게 꿈만 같아서요.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다. 태수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집으로 가볼까요? 집이라는 단어가 이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한 달 전 태수는 이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었다. 작은 집을 하나 구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돌봐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제안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제안이었다. 차는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30분쯤 달렸을까? 아담한 단층 주택이 나타났다. 크지는 않았지만 앞마당이 있는 정겨운 집이었다. 도착했네요. 태수가 차를 세웠다. 이나는 잠시 집을 바라보았다. 앞마당에는 아직 꽃이 심어지지 않은 작은 화단이 있었고 옆으로는 좁은 텃밭도 보였다. 마음에 드세요? 태수의 물음에 이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태수가 마지막 상자를 옮기는 동안 이나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햇살이 가득했고 주방은 비록 좁았지만 아늑했다. 두 개의 방은 적당한 크기였다. 화단에는 뭘 심을까 생각 중이에요. 태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이나는 창밖 화단을 바라보았다. 우리 봄에는 장미 심어요. 이나의 말에 태수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그들이었다. 장미가 좋겠네요. 빨간 장미. 태수의 제안에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 깜빡했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태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이나도 그를 따라 현관으로 나섰다. 트럭 뒤편에는 2개의 케이지가 있었다. 그 안에는 하양이와 초코가 있었다. 얘들아, 미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태수가 케이지 문을 열자 2마리 강아지가 뛰쳐나와 마당을 뛰어다녔다. 이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양이는 지난번 입양 행사에서 새 가족을 만났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보호소로 돌아왔다. 초코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두 마리 모두 인화와 태수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인화가 강아지들을 안아들며 말했다. 하양이와 초코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태수는 마당 한쪽에 준비해둔 강아지 집을 가리켰다. 날씨 좋을 때는 밖에서 놀게 해주고 추울 때는 안에서 함께 지내요. 인화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 내외와 갈등하며 홀로 남겨졌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태수 씨,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이렇게 저랑 인화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태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인화 씨, 우리 나이에 사랑을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태수의 말에 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해 생일날 아들 내외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올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제 서로 이름 좀 편하게 불러볼까요? 나이도 많은데. 태수의 제안에 인화는 잠시 생각했다. 그동안 계속 태수 씨라고 불렀던 습관이 있었다. 태수 씨. 인화는 쑥스러운 듯 말을 흐렸다. 태수는 그런 인화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진전이네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하양이와 초코는 이미 마당을 자신들의 영역인 양 뛰어다니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태수는 작은 테이블을 마당에 펼쳤다. 인화가 준비한 간단한 음식들이 놓였다. 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건배할까요?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태수가 잔을 들었다. 인화도 따라 잔을 들었다. 새 출발. 인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 민우에게 이사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아마도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편이 안심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유진도 이제는 인화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지아는 할머니의 새집에 놀러 오겠다며 신이 났다. 인화 씨, 질문이 하나 있어요. 태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인화는 고개를 들었다. 네, 우리 같이 살아요. 앞으로 계속.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웠다. 인화는 잠시 태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 같이 살아요. 인화의 대답에 태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레 인화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포개어졌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마당에는 작은 정원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태수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은은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하양이와 초코는 그들의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마당 한켠에는 태수가 아침에 심어놓은 장미 모종이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곧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인화는 문득 지난 날을 생각했다. 남편과의 이별, 아들 내외와의 갈등, 낯선 방에서의 외로움.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상처가 없었다면 치유도 없었을 것이고 외로움이 없었다면 이 만남도 없었을 것이다. 고마워요. 인화의 말에 태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요, 인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인화와 태수는 함께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봄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당에 심어진 장미 모종 옆으로 봄바람이 살랑거렸다. 곧 피어날 장미처럼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